네, 여러분 잘 치셨습니까? 한국의 역사적 사건. 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는 후삼국 통일의 의미, 그리고 고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고려의 위기와 회복 의지부터 시작해서 네, 5번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5번은 다음 시간에 일단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려의 위기와 회복 의지였는데요. 고려는 발전만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어떻게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려는요, 475년 동안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다른 나라 공격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여기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라는 나라와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네요. 또 이 요나라 뒤에 나타났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몽골 제국의 뭐 원나라라고도 하고요, 몽골 제국이라고도 하고요. 이 원나라 등과 많은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귀족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의 싸움이 일어나서 지배층들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왕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몽골과 전쟁이 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몽골이 어휴 크네요. 진짜 크네요. 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고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자주성 회복의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고려가.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무신 정권이라는 시대와 몽골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신 정권이에요. 자, 첫 번째 위기. 자, 무신 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동안 있었던 시대예요. 고려의 역사로 보면은 한 이쯤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무신정권 시대입니다. 자, 아직 무신정권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뒤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고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이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다양한 귀족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귀족의 색깔이 다르죠? 그 말은 귀족의 종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은 문신과 무신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신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인이고요. 문신은요, 뭐 인문학, 글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신하를 귀족을 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글을 잘 하니까 뭐 당연히 이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겠죠. 그럼 무신은요, 군인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이쪽에 국경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를 문신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신들이 무신을 굉장히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 힘만 센 바보들. 그러면 당연히 무신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무신들이요.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해오셔도 돼요. 뭐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네, 반란을 일으켰어요. 살려줘. 이것을 우리가 무신정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자, 군인들이 쿠데타를 왜 일으켰다고요? 문신들이 무신을
너무 많이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약 80년 동안 고려를 지배했어요. 자, 여러분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정중부, 그 다음에 이의방, 그 다음에 이의미, 뭐 경대승, 이 뒤에도 쭉쭉쭉쭉쭉쭉 더 있었어요. 80년 동안 고려를 지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기억할 사람은 딱 한 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최충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내 이름은 기억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최충원은요. 아까 우리 무신 정권이 8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충원과 그 가족들이 6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신 정권이 몇 년? 약 80년. 그 중에서 최충원의 가족들이 약 60년 동안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대단한 가족이죠. 자, 그래서 이 무신 정권 시대가 과연 좋은 시대였을까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무신 정권 시대에는 무신들이 마음대로 관리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최충원이 또는 무신들이 자기가 시험 같은 것을 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합격. 근데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자기 가족인 거죠. 그럼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뽑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네. 네. 좋은 거는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심할 때는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왕, 너 나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명종이라는 사람은 강제로 왕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몽골이랑 고려랑 전쟁을 했다고 말을 했죠. 근데 몽골과 전쟁을 할 때는 이 무신들은 자기들만 도망을 가고 도망간 곳에서 돈을 아주 많이 쓰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너희들 지도자 맞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신 정권의 시대를 매우 부정적인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시대는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시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몽골족이 내려온다. 드디어 몽골족이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초반에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무신 정권 시대의 마지막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드디어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았어요. 몽골 제국은 이미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몽골 제국은 징기즈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생긴 나라예요. 자, 징기즈칸이 이렇게 생겼죠. 네, 징기즈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테무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보셨죠? 굉장히 강한 군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징기즈칸의 몽골은요,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려와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죠. 고려까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 고려를 공격할 때 왕의 이름은 오고타이 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고타이 칸이 고려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는 몽골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전쟁을 한 후에도 여기 강화라고 보이시나요? 이 강화도를 좀 더 크게 만들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강화도, 여기가 섬이에요. 자, 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38년 동안 싸웠대요. 와, 여러분, 38년 동안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힘인 거죠. 하지만 결과는 이제 결국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몽골은 너무너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결국에는 지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지다니.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세계에서 그때 가장 강한 나라였던 몽골 제국과 38년 동안 용감하게 싸웠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몽골과 싸워서 이렇게 38년
또 그 앞에도 전쟁을 길게 했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몽골과 싸운 나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고려는 자기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고려는 무슨 나라? 바로 자주성의 나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몽골 때문에 무신 정권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무신 정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몽골과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려는요, 없어졌을까요? 자, 없어지진 않고요. 몽골 제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간섭이란 말은 뭐 명령이나 지시 같은 것을 받는 것을 간섭을 받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고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졌어요. 그만합시다. 라고 하니까 몽골이 그럼 지금부터 몽골의 명령을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화해를 했지만 결국 몽골의 지시와 간섭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슬프죠. 이때 이제 왕의 이름은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요. 이때 몽골 제국의 나라를 원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은요, 원나라의 공주와 고려의 왕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나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죠. 근데 고려 왕은 자기의 아이를 낳아서 계속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고려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좀 슬프네요. 그리고 여러분, 원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고려, 이제부터 너희들 왕실에서는, 자, 왕실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왕실에서는 몽골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가 쓰고 있는 고려 말이 있었겠지요. 뭐 한국말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말고 몽골어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나라에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들 말 쓰지 말고 우리나라 말을 써야 돼. 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왕실에서는 몽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옷과 머리 모양을 몽골식으로 바꾸기도 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게다가요, 여러분, 원나라는 고려에 많은 물건과 여자도 요구했어요. 야, 우리에게 물건과 여자를 좀 줘! 하니까 고려가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줄 때 이 물건을 우리 공물이라고 하였고요. 몽골에게 주는 여자는 공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빠면 여러분의 딸을 다른 나라에 공여로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내겠죠. 그래서 어쩔 순 없지만 결혼시키기 싫지만 공여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결혼을 빨리 시키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고려에서는 공여로 가지 않도록 자기의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그런 풍습, 문화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하는 것을 조혼, 빠른 결혼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몽골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도요, 고려의 문화, 뭐 옷, 신발, 모자들이요, 몽골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한복 같은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뭐 고려 청자, 뭐 고려 만두, 고려 떡 이런 것들이요, 몽골로 전해지게 됩니다. 원나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려에 있는 물건들만 이렇게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몽골에서도 오는 문화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고려에서 몽골로 갔던 문화들을요,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고려양이 뭐라고요? 고려에서 몽골로 가게 된 문화들을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반대로 몽골에서 고려로 온 문화들은 뭐 족두리, 연지 등이 있는데요. 자, 이거 우리 한국의 전통 결혼식 의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이 모자를 족두리라고 하고 얼굴에 이렇게 빨간색을 찍는 것을 연지라고 하는데 이 연지나 족두리는 사실은 몽골족에서 시작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에서 고려로 들어온 문화를 바로 몽고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문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나라는 서로서로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서로 문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의 지배와 간섭을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 고려는 몽골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노력을 중에서 가장 이제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왕은 바로 공민왕이 있었는데요. 이 공민왕은 고려의 거의 마지막 시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31번째 왕이었는데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려의 영토, 즉 땅을 되찾고 자주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생각합니다. 아, 나 원나라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법부터 다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의 법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공민왕이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라는 집단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공민왕이 말합니다. 신진사대부 도와줘! 라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신진사대부가 뭐 하는 집단일까요? 자, 우리 앞에 그 고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세금과 북진과 또 뭐가 있다고 했죠? 과거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 마지막 시기에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신진사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진이란 말은 새롭게 나타난 사대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귀족들과 다르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시험을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함께 고려를 다시 살리려고 했던 이 공민왕은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귀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원나라 밑에서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지금도 편한데 왜 자꾸 불편하게 불편한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냥 좀 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공민왕은 노국공주라는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정말 많이 사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국공주는 공민왕이 그 원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을요, 굉장히 응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민왕이 정말 이 노국공주를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공민왕은 굉장히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공격들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공민왕의 노력들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슬프죠. 그리고 이 공민왕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공민왕은 부하 중에 홍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홍윤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네, 참 불쌍한 삶을 살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네, 고려가 결국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요.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마지막에는 점점 약해지고 죽듯이 나라라는 개념도요, 점점 발전하다가 마지막에 약해지면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려의 마지막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려 시대의 마지막은 1392년 딱 이쯤에 있었던 일이 되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민왕은 신진사대부와 함께 고려를 좀 더 다시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고려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 고려라는 나라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군인이었던 이성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요? 하니까 이성계가 좋다.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우리가 힘을 키우면서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고려의 북쪽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고구려의 우왕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됐어요. 명나라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와, 화가 나네.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우리도 명나라를 공격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왕은 밑에 있는 최영이라는 유명한 장군, 장군과 함께 이성계에게 군대를 줘요. 군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나라를 공격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성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싫으냐면 네 가지 이유로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해요. 자, 여러분도 이 이유를 들어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다 같이. 자,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 그때 당시 고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요. 명나라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성계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 두 번째, 여름에 군대를 데리고 가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렇죠. 군대는 다 남자인데요. 여름에 이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 남쪽에 군대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공격합니까? 일본이 공격할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장마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죠. 자,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왕이 화를 냅니다. 야, 너 나를 무시하니? 내가 왕인데? 내 명령이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강제로 이성계를 이 위화도라는 곳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계는 군대를 데리고 명나라와 고려의 국경 지역이었던 위화도까지 가게 됩니다. 가기 싫은데 그냥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가 위화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성계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명나라 쪽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군대를 반대로 돌려서요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왕이랑 최영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이 이성계라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자, 위화도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가 위화도죠. 여기에서 군대를 이렇게 돌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어.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된 이성계는요. 먼저 최영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둘 다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양왕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왕 자리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왕은 울면서 왕의 자리를 이성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요 1392년에 없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나라, 여러분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성계는 조선의 첫 번째 왕, 그리고 세종대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이성계였어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이렇게 저희가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긴 역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고려의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복습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